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열의 두 번째 시간.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숫자를 나열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수열이라고 했는데, 아무렇게나 나열한 건 이제 여러분들이 배울 게 없고, 그 중에서 특별히 규칙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공부할 거고, 그 중에 이제 등차 수열, 차가 일정한 수열, 그리고 등차 수열을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조화 수열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규칙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수열 배웠는데,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그 수열 중에서 또 특별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등비 수열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등비 수열. 그래서 등비 수열은 우리 등차 수열과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이 차가 일정한 수열, 이게 등차 수열이었다면 등비 수열은 이제 비가 일정한 수열, 그게 이제 등비 수열이 될 거예요. 그래서 등비 수열은 A1, A2, A3, A4 뭐 이렇게 AN이 주어져 있을 때 등차 수열은 얘에서 얘 뺀 거, 얘에서 얘 뺀 거, 얘에서 얘 뺀 거, 그들의 일정한 수열이 등차 수열이었다면 등비 수열은 우리 A2 나누기 A1 한 거, 아니면 A3 나누기 A2 한 거, A4 나누기 A3 한 거, 이제 뺀 게 아니라 나눈 거. 저 나눈 값이 일정하게 나올 거예요. 나눈 값이 일정하게 나올 거고, 우리 등차 수열의 공차를 D라고 했던 이유가 우리 차를 영어로 하면 디퍼런스였잖아요. 그래서 그 D에서 나와서 공차를 D라고 한 거고, 여러분들 B를 영어로 하면 뭔가요? 레인 있다는 소리 하지 말고 B를 영어로 하면 레이시오. 우리는 영어를 잘하니까 여러분들 이거 라티오가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레이시오. 레이시오가 이제 비율이죠, 비율. 그래서 공비는 보통 R이라고 이렇게 써요. R이죠. 레이시오에서 나온 말이고. 그래서 쟤네들은 저렇게 B가 일정한 수열들을 우리가 등비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제 등차 수열과 마찬가지로 우리 A1과 A2, A2하고 A3 쟤네들이 이제 관계가 있으니까 저 관계로부터 일반항을 알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공비라고 하는데,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A2는 그럼 뭐가 되는 거냐? 여기 A1에다가 R 곱하면, 그죠? A1에다 R 곱하면은 이제 우리 A2가 나오는 거고, A3는 또 어떻게 나오냐? A3는 A2에다가 R 곱하면, A2에다가 R 곱하면 나오는 건데, A2 자체가 A1 곱하기 R이니까 A1에다가 R 두 번 곱하면, 그러면 이제 A3가 되는 거고, 이거 우리가 그대로 확장을 하면, 우리 A1을 이제 A1 맨날 붙이기 귀찮으니까 우리가 A1을 A다 이렇게 쓴다면 A2는 AR이 되는 거고, A3는 AR 제곱이 되는 거고, 그럼 점점점에서 AN은 뭐가 되겠냐? AN은 AR의 n-1. 이게 이제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야. 등비 수열의 일반항. 그래서 첫 번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그런 등비 수열이 주어져 있을 때, 그런 등비 수열의 n번째 항, n번째 항이 뭐가 되냐? A 곱하기 R의 n-1. 요게 이제 등비 수열의 일반항의 공식이 되는 거고, 우리 등차 수열을 할 때 등차 수열의 기본적인 계산은 빼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였으면은 등비 수열의 기본적인 계산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나누는 것부터, 나누는 것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등비 수열을 이제 나눠주시면은 그 공비에 대한 식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거고, 등차 수열은 곱해주시면은, 빼주시면 그 공차에 대한 식을 여러분들이 찾아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인 계산은 우리 나눈 걸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AN이 등비 수열이면 AN이 등비 수열이다. 그럼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AN 나누기 AN은 뭐가 되겠냐? 이게 R의 n-n. 그래서 제가 보세요. 나누시면은 그러면 저게 R의 n-n승이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등비 수열의 일반에다 그대로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이니까 보내드리면 얘가 R의 n-1승이고, 우리가 얘를 A의 R의 n-1승으로 나누면, 이 나누기 표시보다는 이게 더 익숙하잖아요. 이게 이제 더 익숙한 거고, A의 약분되고, 그럼 지수니까 n-1에서 n-1 이렇게 뺀 거죠. n-1에서 n-1 빼니까 이게 R의 n-n승.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등비 수열을 나누면 이제 A가 약분돼서 사라지는 거고, 아예 공비에 n-n승 저것만 남으니까 저거 가지고 우리가 등비 수열 공비를 구할 때 써먹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등차 중앙에서, 우리 등차 수열에서 등차 중앙에 대해서 배웠다면 등비 수열에서도 등비 중앙이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N-1과 AN과 뭐 AN 플러스에, 우리 책이랑 똑같이 할까요? 책은
AN 붙었었나? 책을 좀 풀어줘요. AN이랑 AN 플러스 1이랑 AN 플러스 2. 이게 AN이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 네, 그러면 요 연속하는 세항들은 어떤 관계를 만족하겠냐?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UI를 우리 등비수열이니까 여기다가 공비 R을 곱하면 얘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다 R을 곱해줘서 얘가 나오는 거니까 얘를 기준으로 써주시면은 얘는 얘가 되겠죠. 네. AN 플러스 1을 R로 나눈 거. 그게 이제 AN이 된 거고, AN에다 R을 곱했을 때 AN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얘가 이런 관계를 만족하겠고, 이 아이는 또 어떻게 될 거냐? 얘는 AN 플러스 1에다가 R 곱한 거죠. 네. AN 플러스 1에다가 R 곱한 거니까 우리 AN의 양옆에 있는 AN 플러스 1의 양옆에 있는 AN과 우리 AN 플러스 2 얘를 곱해주시면 그럼 이제 어떤 관계를 만족하겠냐? 곱하기 A의 N 플러스 1의 R 이런 관계를 만족하니까 얘의 약분되고 R의 약분되고 결국 남는 거 A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 AN 곱하기 AN 플러스 2다. 그래서 이게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만족하는 관계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수가 등비수열을 만족한다. 그러면 항상 가운데에 있는 A 제곱이 양옆에 있는 애들과 같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 세 세수 숫자가 모두 다 양수다. 뭐 이런 조건이 나왔다면은 우리 루트를 씌워줄 수도 있겠죠. 모두 다 양수다. 이렇게 됐으면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2가 AN 플러스 1이랑 같다. 저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등비중합. 우리 여러분들이 기하 평균이라고 알고 있는 거, 저게 바로 쟤죠. 그래서 우리 나중에 수학과에서 절대 공식할 때 그때 산술평균, 기하평균 나오는데 산술평균이 바로 등차 수열의 등차 중앙과 관련 있는 애였고, 그 다음에 기하평균식은 등비수열의 저런 등비중앙과 관련 있는 이런 애들이 산술평균, 기하평균이었다. 여러분들이 또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고 이제 저 이제 해주실 수 있고, 저 이제 등비수열의 일반항의 식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문제 한번 풀어보죠. 거기 13-1번 보시면 거기 1, 2, 3, 4번 다 나와 있는데 걔 이제 어려울 거 없이 다 기본적인 이제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다 풀 수 있는 거 그거 하나만 해보면, 자 우리 13-1번에 2번을 일단 보죠. 우리 첫째 항이 마이너스 2고 8항이 256인 등비수열의 공비를 구해봐라. 그럼 지금 배우신 대로 우리 8항이 256이고 첫째 항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등비수열을 나눈다. 그러면 우리 A1이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A8이 256이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 해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256이죠. 마이너스 2분의 256이니까 걔가 마이너스 128이 될 텐데, 이제 여러분들이 방금 배웠듯이 A8과 A2를 나누면 얘가 뭐가 되냐? R의 7승. 우리 공비를 R이라고 했을 때 저 아이가 R의 7승이 되는 거고 이 아이가 마이너스 128이다 이렇게 주어진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마이너스 128이 마이너스 2의 7승이다 이거 알고 있으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여러분들 바로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등비수열을 표현을 한 거 우리 4번도 한번 보죠. AN이 3 곱하기 2의 n-1승 더하기 1이다 그랬을 때 등비수열의 공비를 구해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식을 여러분들이 변형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우리 등비수열의 공비만 알면 되니까 그 아이가 등비수열인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 넣고 2 넣어보시면은 1하고 2하고 몇 배 차이냐, A 첫 번째 항이랑 A 두 번째 항이랑 몇 배 차이냐 그거 보시면은 그게 바로 공비가 되겠죠. 공비가 될 거고, 아니면 거기 있는 식을 여러분들이 변형을 해주시면 AN이 3 곱하기 2의 2n 플러스 1승이에요. 이건 다시 하면은 3 곱하기 2 곱하기 2의 2n인 거고, 얘는 다시 쓰면 6 곱하기 2의 4의 n승인 거죠. 4의 n승. 이렇게 되는 거니까 n이 1씩 커지면 4가 한 번씩 더 곱해지겠죠. 4가 한 번씩 더 곱해지니까 얘는 공비가 4겠구나. 여러분들 아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3-1번은 그냥 기본적인 문제고, 우리 13-2번 걔도 마찬가지. 걔도 이제 등비수열을 처음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정의를 이용한 문제들 나온 거고, 13-2번도 두 번째 항이 9 써보죠. 우리 13-2번 A2가 9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 A5가 243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해봐라.
그래서 등비 수열이 나오면 일단 무조건 나눠주고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 배운 대로 A5랑 A2가 나왔으니까 이들을 나누면 뭐가 되겠냐? R에 5-2승. 그러니까 R에 3승 이렇게 나오겠죠. R에 3승 이렇게 나올 거고, 우리 243 나누기 9하면 얼마냐? 9, 28, 9, 7에 63이니까, 아, 얘가 27이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써주실 수 있네요. 네, 그래서 R의 3승이 27이고, 27이 3의 3승이니까, 우리는 일단 공비가 3이구나. 이거 알 수 있고, 그럼 A1에다 3 곱한 게 A2네요. 네, 그러려면은, 이게 이제, 공비가 3인 거 알았으니까 우리가 A1에다 3 곱해가지고 A2가 나왔다는 얘기니까 아 A1도 3이네요. 그죠? 그래서 A1도 3이고 공비도 3이니까 우리 AN의 일반은 어떻게 되겠냐? 3의 n승 1이 되겠죠. 3 곱하기 3의 n-1승이니까 우리 3의 n승 돼서 이게 AN의 일반항이구나. 여러분들이 찾았어요. 그럼 이게 끝났죠? 1번에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해라. 첫째 항도 3, 공비도 3. 2번에 이 수열은 몇 번째 항이 729가 되는가? 3의 n승이 AN이니까 이게 729가 되려면 729는 3의 6승인가요? 네, 3의 6승. 네, 그래서 n이 6일 때 729가 된다. 이 수열은 제 몇 항에서 처음부터 만보다 커지는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계산해야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로그를 배웠으니까 3의 n승이 언제 만보다 커지냐? 이거 계산하는 거죠. 이거 계산하는 거고, 저거 이제 계산이 우리 n을 갖다가 그냥 막 거듭 제곱해가지고 계산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한테 로그를 사용을 해라. 이거를 주고, 그래서 거기 로그 3 값이 주어져 있죠. 로그 3 값. 그래서 우리 n을 찾기 위해 양면에다가 상형 로그를 취해준다. 양면에다 상형 로그를 취해주시면 좌변은 뭐가 되겠냐? 로그 3의 n승이 이제 로그 만이 이렇게 될 거고, 우리 만은 10의 4승이죠. 예, 10의 4승이니까 얘는 4가 될 거고, 예, 그 다음에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요와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죠. 요와 앞으로 나가면은 결국 n 곱하기 로그 3이 4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n은 뭐가 되겠냐? 로그 3분의 4보다 크겠죠. 로그 3분의 4. 그래서 로그 3이 0.477이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n 값은 0.4771분의 4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거기 정석에 이제 우리 홍성래 선생님께서 계산한 걸 보시니까 우리 8.3 얼마 정도 나오네요. 8.3 얼마. 그러니까 n이 9가 돼요. 네, 9가 돼야 우리 3의 n승이 우리 만보다 커진다. 이거 알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겨서 우리 13-3번 보죠. 13-3번. 그래서 13-3번은 등비 수열과 등차 수열 사이에 관계를 보여주는데 그게 무슨 관계냐? 로그 AN이 등차 수열이면은 AN은 등비 수열이에요. 네, 그리고 AN이 등비 수열이면은 로그 AN은 등차 수열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등비 수열에다가 로그를 취해주면은 그 아이가 등차 수열이 된다. 네, 그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고, 그게 증명해라.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냐, 등비 수열을 이루냐, 그거를 증명하려면 걔네들 다 중항을 증명하면 되죠. 예, AN이 2분의 AN 플러스 1 더하기 뭐 이렇게 되냐, 아니면은 등비 중항의 식을 만족하냐, 이거니까 여러분들이 로그 AN이 등차 수열이면은 AN이 등비 수열임을 보여라. 그러면 그거 보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등차일 때, 그때 우리 AN이 등비 수열이 되면 보여라. 그러면 AN이 등비 수열임을 보이려면 이제 여러분들 뭐를 보이시면 되냐? 요게 된다. 요 식을 만족하더라. AN 플러스 1의 제곱이 AN 곱하기 AN 플러스 1. 그 등비 중앙의 식을 만족할 때 저게 이제 등비 수열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보여야 될 거는 요거를 보여야 돼요. 요거를.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로그 AN 이 아이 자체가 이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죠. 저 아이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으니까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어떤 식을 만족해야 되냐? 2배 로그 AN 플러스 1을 해준 게 뭐가 돼야 되냐? 로그 AN 더하기 로그 AN 플러스 1 이걸 만족해야죠. 요거는 로그 AN이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쟤는 이제 등차 중앙으로서 만족하는 거죠. 가운데 항에 2배를 한 게 양옆에 있는 애들 더한 거랑 똑같다. 이거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이 앞에 곱해져 있는 거 이거 올릴 수 있으니까 요게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이 곱하기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고, 다시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 함수는 1대1 함수죠. 계속 증가하는 함수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같으려면 얘하고 얘하고 같아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증명한 거죠. 네, 쟤를 증명했으니까 아, 조에서 우리 AN들은 등비 수열을 이루는구나. 여러분들이 보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 파 XY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XY 36은 등비 수열을 이룬다. 그때 양수 XY의 값을 구해봐라. 그럼 파 XY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우리 어떻게 쓸 거냐? X의 2배를 한 게 8 더하기 Y다. 이거 쓰는 거고, 그 다음에 XY 36이 등비 수열을 이룬다. 걔는 이제 어떻게 식을 쓸 거냐? Y 제곱이 36X다. 이렇게 식 두 개 바로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 나왔을 때 그들의 관계식 여러분들 쓸 수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3-4번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등비수열, 등차수열을 많이 해서 또 여기는 이제 나중에 이과로 갈 애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이과 쪽 전공을 선택한 애들이 많을 텐데, 그러면 나중에 미적분 과목을 듣게 될 거예요. 미적분 과목을 듣게 되면 우리 뭘 할 거냐? 수열을 무한대까지, 네, 수열을 무한대까지 더하는 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그때 꼭 나오는 문제가 이제 거기 13-4번에 나와 있는 이런 걸 이제 무한번 반복하는 거. 여러분들은 아직 무한대를 안 배웠기 때문에 얘를 뭐 9번만 해라, 10번만 해라, 뭐 이런 데서 끝나는 거지만, 이제 이걸 무한번 반복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뭐 이런 거죠. 이거 이제 무한대까지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무슨 제논의 패러독스, 예, 뭐 이런 거 이제 뭐 교양 수학, 뭐 재밌는 수학 교실 이런 거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이런 거 들어보지 않나요? 만약에 뭐 거북이가 여기 있고, 예, 토끼가 여기 있는데, 예, 우리가 거북이하고 토끼하고 딱 동시에 출발을 했다. 예, 그러면 토끼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거북이도 얼마만큼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토끼가 여기 도착했을 때 거북이가 요 앞에 있을 거고, 그럼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또 출발하면 토끼가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또 거북이가 앞에 가 있을 거고, 그럼 토끼가 다시 여기까지 가고 오는 동안에 거북이가 또 앞에 가 있을 거고, 네, 그러면은 토끼는 아무리 빨리 가도 거북이를 잡을 수 없다. 이런 거 보지 않나요? 네, 근데 실제로 잡히죠. 네, 실제로 잡히는데, 이거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제논의 패러독스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미적분을 하게 되면은, 아, 쟤를 왜 잡을 수 있는가? 우리가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네, 지금은 좀 그렇잖아요. 얘가 앞에 있는데, 얘 똑같이 출발했는데, 내가 여기 갈 동안 제가 움직인다. 다시 저기 갈 동안 제가 또 앞으로 움직인다. 제가 갈 동안 다시 움직인다. 그럼 영원히 못 잡는 건데, 네, 잡을 수 있다. 네. 그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이제 미적분에서 여러분들 배울 거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은, 무언가를 무한히 더하면은 계속 커진다고 생각했어요. 네, 무언가를 무한히 더하면은 계속 커지는데, 계속 커지지 않을 수도 있다. 네, 무언가를 무한히 더해도 어떤 값에 다가가지 그 값을 넘어서 더 커질 수는 없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그런 거고, 이제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제 미적분을 배우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울 텐데, 그때 이제 등비수열을 무한대까지 하는 거에 기본적인 이제 연습이 여기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무한대까지 하기 전에 13-4번처럼 우리 유 한번 하는 거, 얘를 계산을 해보는 거고, 봅시다. 우리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 종이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변에 평행한 2개의 가로줄과 2개의 세로줄을 넣어서 9개의 정사각형을 만든 다음에 가운데 정사각형을 떼어냈어요. 네, 떼어냈고, 그 나머지 정사각형 8개가 남았죠. 그 아이를 다시 3등분씩 해가지고 9개의 정사각형을 만든 다음에 다시 가운데 걸 떼어내고, 뭐 이런 시행을 계속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시행을 20번 했을 때 남아있는 종이의 넓이는 얼마가 되겠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가 뭐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도형이 있어요.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도형이 있는데, 이 도형을 내 마음대로 잘라가지고 여기서 10분의 1 떼서 버리고, 여기서 10분의 1 떼서 버리고, 여기서 이 아이의 10분의 1을 버리고 이 아이의 10분의 1을 버렸으면 결국 10분의 1, 전체 10분의 1이 없어지는 거랑 똑같죠. 네. 내가 각각의 영역에서 각각의 영역에 이 넓이의 10분의 1을 없애고, 이 넓이의 10분의 1을 없애고, 이 넓이의 10분의 1을 없애고, 이 넓이의 10분의 1을 없애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체 넓이의 10분의 1이 없어진 거죠. 네, 그것만 여러분들 안 헷갈리시면, 자,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구등분 해가지고 얘를 버렸어요. 얘를 버렸으면은 얘는 전체 넓이의 9분의 8만 남았겠죠. 전체 넓이의 9분의 8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저 정사각형 넓이를 S라고 한다면 내가 이 시행을 한 번 하면은 여기 전체의 9분의 1에 해당하는 걸 버렸으니까 없앴으니까 9분의 8에 해당하는 게 남을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각각의 정사각형을 또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서 얘를 하나씩 버린 거예요. 그럼 얘는 각각의 정사각형의 9분의 1에 해당하는 걸 버렸잖아요. 각각의 정사각형의 9분의 1에 해당하는 걸 버렸으면은 나머지 전체에서 9분의 1을 없앤 거나 마찬가지죠. 나머지 전체에서. 그래서 이거를 한 번 하고 났을 때 얘가 없어졌으니까 남은 사각형의 넓이가 얘인데 여기서 한 가운데 하나씩을 다 떼서 버리면은 각각의 넓이에서 9분의 1씩 없앤 거니까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전체 넓이의 9분의 8만 남았겠죠. 이걸 두 번 하면 이거를 이제 똑같이 계속 하는 거니까 남은 거를 또 9분의 1씩 버리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9분의 1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니까 나머지는 9분의 8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어렵지 않게 걔는 처음에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었으니까 원래 넓이가 16이었는데 이런 시행을 한 번 하고 나면은 넓이가 9분의 1만큼 없어지니까 9분의 8이 될 거고 두 번 하면은 거기 남은 거에 9분의 8만큼 남은 거니까 9분의 8의 제곱이 될 거고 얘를 20번 하면은 남은 넓이는 16 곱하기 9분의 8의 20승 됨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렇게 계산해낼 수 있겠죠. 요거 이제 저 발전된 형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거고 요거 이제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이 연습해보거나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등비 수열을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배울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등비 수열의 합.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은 이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봤지만 등차 수열의 합은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합이 어떤 원리로 나왔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 합이 어떤 원리로 나왔는지 이해하시고 걔가 n에 대하여서 정리를 했을 때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가. 아,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1차식이고 n의 개수가 공차다.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대한 2차식이고 n제곱의 개수가 2분의 t다. 뭐 그런 모습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등차 수열의 합은 1부터 100까지 더하나 100부터 1까지 더하나 똑같다. 그래서 걔네들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구해 주셨다면 등비수열은 그런 대칭성이 없어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은 우리가 대칭성을 이용해서 할 수는 없고 그럼 한번 직접 해보죠. SN은 이제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더하기 그래서 내가 N항까지 더한다. 그러면 N항이 얘가 되겠죠. 그죠? 아래 0승부터 아래 N-1승까지니까 저게 이제 N개의 항을 저렇게 더한 걸 SN이라고 한 거고 등차 수열은 이렇게 더한 거랑 이걸 거꾸로 더한 게 같은데 이렇게 더했을 때 같은 값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합을 쉽게 계산할 수 있었다면 등비 수열은 이거 거꾸로 쓰더라도 당연히 쟤네들의 합이 일정하게 안 나오죠. 일정하게 안 나오고 등비 수열은 우리가 합을 어떻게 구해줄 거냐 우리 양변의 공비를 곱해줘요. 양변에 R을 이렇게 곱해준다. R을 곱해주시면 우리 SN에다 R 곱했으니까 우리 좌변은 R, SN이 될 거고 우변은 여기다 R 곱해주니까 AR이 될 거고 여기다 R 곱해주니까 AR의 제곱이 될 거고 점점점에서 여기 AR의 N-2승이 앞에 있을 텐데 여기다 R 곱하니까 AR의 N-1승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 R을 곱하니까 AR의 N승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 뭐 할 거냐?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뺀다.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면 좌변은 SN에서 RSN을 뺐으니까 1-R의 SN 이렇게 될 거고 우변은 이제 위에 거에서 밑에 걸 빼면은 얘하고 얘하고 빼면 0이고 얘하고 얘하고 빼면 0이고 얘하고 얘하고 빼면 0이고 얘하고 얘하고 빼면 0이고 남는 게 위에서 A 남고 밑에서 A 아래 N승 남는 거죠. 그래서 우변은 뭐가 되겠냐? A 빼기 A 아래 N승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A로 묶으면 1-R의 N승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AX는 B다. 이거 풀면 뭐 되나요? AX는 B다. 이거 풀면 X는 뭔가? X는 A분의 B다. 그건 중학교 때까지 이렇게 하는 걸 읽고 우리는 AX는 B다. 이걸 풀려면 A가 0이냐 0이 아니냐 이걸 알아야지. 그래야지 얘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냥 SN은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승이나 이러고 보면 안 되고 여기서 나눠줘야 돼요. 우리 1-R로 얘를 나눌 수 있으려면 1-R이 0이 아니어야죠. 0이 아니어야지 여러분들이 나눠줄 수 있으니까 저 1-R이 0이 아니다. 즉
R이 0이 아니다. R이 1이 아닌 거죠. 우리가 R이 1이 아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때는 SN이 뭐가 되겠냐? 제가 이제 0이 아니니까 우리가 나눠줄 수 있고 이때는 1-R분의 A의 1-R의 N승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R이 1이면 뭐가 되냐? R이 1이면 여러분들이 공비가 1이면 첫 번째 항도 A, 두 번째 항도 A, 세 번째 항도 A 공비가 1이니까 다 A가 되는 거고 그럼 이런 애들을 N개 더하면 이때 SN은 NA가 돼요. NA. 그래서 이게 이제 SN의 식이에요. 그래서 SN이 이제 문자로 공비가 주어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문자로 공비가 주어질 때 이걸 꼭 구별해서 R이 1이냐, R이 1이 아니냐 구별해서 계산해 주셔야 되고 우리 SN의 식이 그래서 두 개 있는 거예요. 두 개 있는 건데 제가 SN의 식이 두 개니까 말해봐라 이렇게 말해보려고 하면 학생들이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승이랑 R-1분의 A 곱하기 R의 N승 빼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분모 분자에다가 그럼 SN의 식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얘고 두 번째가 얘다 이게 아니라 얘랑 얘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얘랑 얘 두 개. 그래서 항상 R이 문자로 주어질 때 그런데 R이 숫자로 주어졌을 때는 이걸 계산할 때 뭐 어려움이 없는데 R이 항상 문자로 주어졌을 때 그 공비가 1이냐 1이 아니냐 이거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 1이면 NA가 돼야 되고 A를 N번 더한 거니까 1이 아닐 때는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 외우실 때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승 뭐 이렇게 외우지 말고 1 공비분의 첫 번째와 곱하기 1 공비의 N이 뭐냐면 항의 개수 항의 개수 이런 식으로 쟤네들의 의미를 알고 외워야 돼요. 그냥 무작정 외우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 아이는 언제 쓰는 거냐면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그때는 요 식이 이제 좀 더 계산이 편한 거고 R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는 뭐 요 아이가 좀 더 편한 거고 그래서 어찌됐건 뭐 똑같은 식이니까 여러분들 이걸 외우든 하나 알아두시고 각각의 애가 뭘 의미하는지 그거까지 기억을 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우리 13-5번을 보죠. 13-5번을 보시면은 자 거기 등비수열이 나와 있네요. 1번 한번 보죠. 13-5번에 1번 보시면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빼기 2분의 1의 3승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걔가 등비수열인 거 보이나요? 등비수열이 합을 구하고 있고 걔는 공비가 얼마인가요?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세 번째 항이 플러스 2분의 1이고 그러니까 얘는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이들의 합을 구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지금 못 연습을 그대로 써놓고 우리가 해보면은 거기 있는 그 항들의 합을 S라고 했을 때 그 등비수열의 합을 우리가 구해보시면은 얘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공비가 얼마냐?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번째 항이 얼마냐? 1이네요. 1 곱하기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공비의 이게 n이 항의 개수예요. 항의 개수. 그럼 여러분들이 1부터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까지 항이 몇 개 있나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0승부터 1이 마이너스 2분의 1의 0승이죠. 0승부터 n승까지 있는 거니까 여기 n 플러스 1승이에요. n 플러스 1승. 항의 개수가 n 플러스 1개죠. 1 마이너스 2분의 1의 1승, 마이너스 2분의 1의 2승, 마이너스 2분의 1의 3승에서 n승까지 있는데 1부터 시작하니까 우리 마이너스 2분의 1의 0승이라고 1을 생각하면 0승부터 n승까지 항이 n 플러스 1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의미하는 게 항의 개수. 거기 우리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데 지금 항이 몇 개 있냐? 그게 저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끝나는 게 n이냐? n-1승에서 끝나냐? n승에서 끝나냐? n+1승에서 끝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항의 개수가 n개냐? n-1개냐? n+1개냐? 내가 더하고자 하는 게 그거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셔야 되고 저거 이제 계산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S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사람의 선호도 차이인데 저한테 이제 13-5번을 구하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공비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게 작으면은 우리는 이거 번분수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번분수를 계산해야 되니까 저는 이거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을 첫 번째 항으로 봐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을 첫 번째 항으로 보고 1을 마지막 항으로 봐요. 1을 마지막 항으로 보면은 이 공비가 얼마냐? 마이너스 2가 공비죠. 마이너스 2가. 그러면 우리 s 어떻게 쓸 수 있냐? s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분의 n승이니까 첫 번째 항 어차피 곱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곱해주고 첫 번째 항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 곱해주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의 개수. 이렇게. 저는 저렇게 계산해요. 공비를 2분의 1로 잡으면은 여러분들이 공비를 분수로 잡으면은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번분수의 식은 한 번 더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계산을 하라고 하면 저는 이제 끝에서부터 공비를 2가 되게 마이너스 2가 되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우리 정수값으로 계산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면 되는데 계산을 좀 한 번이라도 줄이려고 이거 여러분들이 계산하려면 양변에다가 뭐 2의 n승 뭐 이런 거 곱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 2번, 3번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등비수열 합의 공식 외우시고 그 다음에 그 식에다 집어 넣어가지고 걔네들 계산하는 거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3-6번 보죠. 13-6번에 1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계산을 해 주셔야 되고 우리 2번을 같이 한번 해보죠. 2번. 자, 공비가 실수인 등비수열이 있는데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합이 1이고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이 33일 때 첫째 항부터 15항까지 합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이런 문제 많이 보게 될 텐데 이런 문제는 다 어떤 특징이 있냐 여러분들이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을 써보시면은 뒤에 있는 애가 앞에 있는 애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자, 우리 13-6번에 2번 보시면 우리에게 등비수열이 있는데 우리 그 등비수열을 이렇게 써봅시다. A 아래 n-1승. 그래서 얘는 첫 번째 항이 A고 그 다음에 공비가 R인 이런 등비수열이 있다고 해보고 이런 등비수열에 첫째 항부터 5항까지의 합이 1이래요. 그러면 우리 S5죠. 첫째 항부터 5항까지의 합. 얘는 뭐가 되냐? 1-R분의 첫 번째 항 곱하기 1-R의 항의 개수.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합이니까 S5가 저런 식으로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S10 첫째 항부터 10항까지의 합. 첫째 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이 33이다. 1-R의 A에 1-R의 10승. 이게 1이고 이게 33이다. 이렇게 주어진 거네요. 이게 1이고 이게 33이다. 이게 주어졌을 때 우리한테 구하라는 게 S15의 값 1-R분의 A의 1-R의 15승 이하의 값이 얼마냐 이걸 계산하라는 거죠. 이거를 그러면 여기서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은 우리 요런 아이들은 보통 뭐가 되냐면 요 식이 뒤에 이제 더 큰 식이 얘를 포함하고 있어요. 얘를 포함하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 얘 인수분해 가능하죠. 얘 인수분해 가능하고 얘 인수분해 해주시면은 A에 1-R의 5승 곱하기 1+R의 5승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S5 여기 나와 있는 S5의 식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저기다가 얘를 갖다 이제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여기 있는 애가 S5구나 그러니까 이게 1이죠 우리 S5까지 더한 게 1이다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1-R의 5승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이게 33이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R의 5승이 얼마인가요? 32다 이렇게 할 수 있네요. R의 5승이 32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럼 그거 가지고 얘 구할 수 있냐? 얘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R이 이제 R도 구할 수 있고 집어넣으면 뭐 A도 구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얘죠. 얘 보시면은 얘도 1-R분의 A에 여기 1-R의 15승인데 R의 5승에 상승한 게 15승이죠. R의 5승에 상승한 게 15승이니까 이걸 갖다가 R의 5승의 상승을 보시면 1의 상승에서 R의 5승의 3승 빼는 거니까 A 3승 마이너스 B 3승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얘는 1-R의 5승에 곱하기 우리 1 더하기 R의 R의 5승 더하기 R의 10승 우리 A 3승 마이너스 B 3승 하면 A 마이너스 B에 우리 A 제곱, A, B, B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으니까 1 마이너스 R의 5승의 3승인 거죠. 이렇게
1의 3승에서 아래 5승의 3승 뺀 거니까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해주시면은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이고 얘랑 똑같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이고 그 다음에 우리 아래 5승이 32인 거 알았으니까 요 아래 5승 자리에다가 32 넣어주고 얘는 아래 5승의 제곱이죠. 아래 5승의 제곱이니까 여기다가 32의 제곱 넣어주셔가지고 계산을 하면 S15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석에 나와 있는 딱 풀이에요. 정석에 나와 있는 풀이. 그래서 우리 S5가 주어졌을 때 S10, S15 뭐 이런 애들이 나오는데 그런 아이들의 기본적인 특징은 뭐냐? 앞에 있는 애를 포함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는 애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식을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서 여기다 집어넣으시면은 우리 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형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이제 정석은 이제 그렇게 풀었지만 우리는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냐?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만약에 AN이 오늘 테스트 볼 때도 나왔지만 AN이 등차수예요. AN이 있는데 내가 AN을 이렇게 더해가지고 A1, A2, A3, A4, 뭐 A3, A4, A5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등차 수열이 AN이 있을 때 그들을 3개씩 더해가지고 만약에 새로운 수열을 만들었다. 등차 수열을 이렇게 했는데 그들을 새로 3개씩 더해서 이렇게 등차 수열을 만들었으면은 그러면 여기다 D 더해주면 얘가 되고 여기다 D 더해주면 얘가 되고 여기다 D 더해주면 얘가 되니까 첫 번째 식에다 3D 더해주면 두 번째 식이 된다고 그랬고 얘도 마찬가지 여기다 D 더해주면 얘가 되고 여기다 D 더해주면 얘가 되고 여기다 D 더해주면 얘가 되니까 여기다가 3D 더해주면 또 그 다음 항이 나오겠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우리가 등차 수열을 똑같은 개수만큼 더해가지고 새로운 수열을 만들면은 이들끼리 등차 수열이 이루어요. 이들끼리도 등차 수열이 이루고 만약에 AN이 등비 수열이라고 해보죠. AN이 등비 수열이라고 해보면 내가 여기다가 R 곱해주면 얘가 나오고 여기다가 R 곱해주면 얘가 나오고 여기다가 R 곱해주면 얘가 나오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요 식에다가 첫 번째 식에다 R을 곱해주면은 두 번째 식이 나올 거예요. AN이 등비 수열이면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여기다 R 곱했을 때 얘가 되는 거고 여기다 R 곱했을 때 얘가 되는 거고 여기다 R 곱했을 때 얘가 되는 거니까 얘도 첫 번째 식에다가 R 곱해주면은 저 두 번째 식에다 R 곱해주면 세 번째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내가 AN이 등비 수열일 때 그 AN들을 똑같은 개수만큼 더해가지고 새로운 수열을 만들면 그들끼리도 등비 수열이 이루어요. 그들끼리도 그걸 이제 기억을 하죠. 그래서 등차 수열이 됐건 등비 수열이 됐건 그들을 똑같은 개수만큼 더해가지고 내가 새로운 수열을 만들면 AN이 등차 수열이었으면 그들도 등차 수열이 되고 AN이 등비 수열이었으면 그들도 등비 수열이 된다. 이거 기억하시고 다시 우리 13-6번의 2번을 보죠. 그럼 13-6번의 2번에서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하면 1이래요. 그러면 우리 A1, A2, A3, A4, A5까지 얘를 더하면 1이다. 이렇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더하면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더하면은 33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1항부터 10항까지 더한 게 33이면 우리 A6부터 A9, 10까지 얘까지 더하면 얼마냐? 얘는 32겠죠. 우리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더한 게 33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첫째 항부터 5항까지 더한 게 1이다. 이거 알고 있으니까 6항부터 10항까지 더한 거 얘가 32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A11부터 A12, A13, A14, A15 얘를 이제 구해보시면 보죠. 우리가 방금 배운 게 AN이 지금 등비 수열이고 그들을 이렇게 5개씩 더했네요. 5개씩 더하면은 이들끼리 등비 수열이 이룰 거예요. 등비 수열이 있는데 그들을 똑같은 개수만큼 이렇게 5개씩 더하면은 아 이들끼리도 등비 수열이 이루는구나. 여러분들 아실 수 있는 거고 그럼 1항에서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으로 가려면 얼마가 돼야 되냐? 여기다 2의 5승 32를 곱해줘야지 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1로 갈 때도 얘네도 등비 수열이니까 다시 2의 5승 이렇게 곱해줘야죠. 그러니까 얘가 2의 10승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라는 게 A1부터 A15까지 더한 거 S15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S15는 1 더하기 32 더하기 1024 이걸 해서 여러분들이 1057이 되는구나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석에서는 이제 하나씩 이제 식을 세워가지고 그 식을 풀어서 이제 R을 구하고 A를 구하고 해서 저기 있는 S15를 계산해 줬는데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은 똑같은 개수만큼 더해져 있으면은 그들끼리도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을 이루는구나. 뭐 이런 성질을 알고 있다면 좀 더 쉽게 1이고 32였으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다 2의 우승 곱한 거 1024가 돼야 되는구나 아실 수 있고, 그럼 그들을 더하니까 15항까지 합은 1057이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제 계산을 하실 수 있겠죠.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SN과 AN에 관한 식은 우리 등차 수열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SN을 아시면 우리 SN 빼기 SN-1을 하면 AN의 식을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구한 AN은 언제부터 성립한다고 그랬냐? n이 2보다 커나 같을 때. n이 2보다 커나 같을 때 성립하는 거고, A1은 무조건 S1이랑 같아야 된다. A1은 S1이랑 같아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죠. 그래서 13-7번에 이제 두 개의 SN의 식이 나와 있어요. 그 식을 가지고서 일반 AN을 구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첫 번째는 SN이 뭐라고 써졌냐? SN이 13-7번의 1번에 SN이 3의 S 빼기 1이죠. 그러면 이제 AN은 뭐가 되는 거냐? AN은 SN 빼기 SN-1이 되는 거니까 3의 S 빼기 1에서 3의 n-1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는 3의 n승에서 3의 n-1승 되는 거고,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죠. 3의 n승이 뭐냐? 3 곱하기 3의 n-1승이고, 얘는 1 곱하기 3의 n-1승이니까 쟤네들 빼주시면 2 곱하기 3의 n-1승, 이게 이제 AN의 일반항 되겠죠. AN의 일반항 돼서 우리 AN은 뭐가 되냐? AN은 2 곱하기 3의 n-1승 이게 돼야 되고, 얘는 사실은 어디서부터 성립해야 되냐면 n이 2보다 커나 같을 때 이렇게 성립해야 되고, A1은 뭐가 돼야 되냐? A1은 S1이니까 여기 1 넣으면 얼마 되냐? 여기 S1 넣으면 2가 돼야죠. A1은 2가 돼야 된다.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다 1 넣었을 때 2가 나오죠. 여기다 1 넣었을 때 2가 나오니까 얘를 따로 안 써도 되고, 얘가 1일 때부터 성립하는구나. 이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지 않다. 그러면 얘 따로 써야 돼요. A1은 S1이랑 같다. 그래서 이거 써주시고, 얘는 2부터 성립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가 이제 1부터 성립하는 이유는 저번에 설명을 했지만 S1이 0이기 때문에. S0가. 그래서 SN이 3n-1인데 S0가 0이죠. 우리 n에다 0 넣으면은 0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1항부터 성립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은 얘에서 얘를 빼면은 AN을 구할 수 있는데, 걔는 2일 때, n이 2 이상일 때 성립하는 거고, A1의 S1이랑 같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2번 한번 볼까요? 2번에 보시면 여기 로그 2에 SN 빼기 1이 n이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2번은 우리 SN이 뭐가 될 거냐? 2n승 더하기 1이 되죠. 그래서 2번은 이제 그 로그를 취해서 나왔지만 뭐 별거 아니고, 우리가 로그를 풀어주시면 우리 SN이 2의 n승 플러스 1이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SN 갖고 우리 AN은 어떻게 구하냐? AN은 SN 빼기 SN-1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계산해 주시면 2의 n-1승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얘는 n이 2보다 클 때, n이 2보다 커나 같을 때 이 식을 만족하는 거고, A1은 뭐가 돼야 되냐? A1은 S1이 돼야 되고, S1이 뭐냐? 3이죠. 3이고, 우리 여기다 1 넣었을 때 3 안 나오죠. 여기다 1 넣었을 때 3 안 나오니까 얘는 A1은 이제 혼자 3인 거고, n이 2보다 커나 같을 때는 얘 이제 2의 n-1승인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왜 1항부터 성립 안 하냐? S0가 2이기 때문에, 얘는 0이 아니기 때문에, S0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얘는 2항부터 이렇게 성립하는 건데, 이거 이제 여러분이 잘 따져주실 수 있으려면 일단은 무조건 SN 빼기 SN-1를 해서 구한 N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때 성립하는 거고, A1은 S1이랑 같아야 된다. 근데 만약에 여기 1 넣었을 때 얘랑 똑같은 값이 나오면 그냥 1부터 성립한다. 이렇게 바꿔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쉬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13-8번과 13-9번의 그 2항 정리에 관한 우리 원리합계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학교에서 원리합계를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울 수도 있는데, 우리 기본적인 거 하나만 해보죠. 그래서 13-9번만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 수학에서의 원리합계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우리가
뭐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뭐 아니면 예금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연금을 타거나 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A라는 방법을 했을 때랑 B라는 방법을 했을 때 가격이 같아야 돼요. 네, A라는 방법을 했을 때 가격이나 B라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실제로는 안 그렇죠. 실제로는 여러분들 일시불을 주고 뭐 컴퓨터를 살 때랑 얘를 할부로 뭐 24개월을 할 때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할부로 살 때가 이제 더 이자가 붙으니까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시불로 살 때 더 싸게 사고 그런 건데 이제 여기 이제 수학 문제에서는 얘를 갖다가 일시불로 사나 할부로 사나 그들의 가치가 같을 때 그래서 파는 사람도 손해를 안 보고 사는 사람도 손해를 안 본다 이런 가정하에 이제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 13-9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일단 그 이자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이자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이자는 복리예요. 복리. 복리고 복리는 뭐냐면은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 거 그게 복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은행에 넣어놨다. 100만 원을 은행에 넣어놨는데 이자가 10%다. 이자가 10%, 한 달에 10%씩 이자가 붙는다. 그럼 단리하고 복리가 있는데 단리는 뭐냐면은 원금에만 이자가 붙어요. 그래서 얘는 한 달이 지나면 110만 원, 두 달이 지나면 120만 원, 세 달이 지나면 130만 원, 네 달이 지나면 140만 원. 이게 단리예요. 그냥 원래 넣은 원금 100만 원에 10%만 이자가 붙는 거. 그리고 복리는 뭐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다루게 될 건 모두 다 복리인데 복리는 이자에도 이자가 붙어요. 이자에도 이자. 그래서 복리로 내가 한 달 뒤에는 110만 원이 되겠고 두 달 뒤에는 이 아이가 원금이에요. 이 아이가 원금인 거고 저 아이의 10%가 이자가 붙는 거니까 11만 원이 이자가 붙겠죠. 그래서 얘는 121만 원 이렇게 될 거고 세 번째 달에는 얘가 원금이 되는 거니까 여기다 이자가 붙으니까 133만 1,000원 이만큼 이자가 붙는 거고 네 달 뒤에는 다시 여기다 이자가 붙는 거니까 146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커지는 게 복리. 그래서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 거 이게 복리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하신 걸 보시면 자 복리에 대한 계산을 많이 할 텐데 여러분들이 복리를 계산할 때 우리가 100만 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자를 얼마 받는 거냐 이자를 이렇게 받는 거죠. 100만 원이 있었고 100만 원에 10% 이자 이렇게 받는 거고 얘를 한 단계 더하면은 100, 이게 원금이죠. 그래서 저걸 갖다 우리가 100으로 묶으면은 얘가 0점이 이렇게 될 거고 이게 원금이고 이걸 한 번 더하면 여기에 10% 100 곱하기 1 더하기 0.1 얘가 원금이니까 저게 이제 원금이고 이게 이자에 해당하는 애가 되겠죠. 이자에 해당하는 애가 될 거고 이걸 갖다 우리가 공통인수 얘를 묶으면 100 곱하기 1 더하기 0.1에다가 결국 여기서 1 남고 여기서 0.1 남으니까 1 더하기 0.1 이렇게 남아서 100 곱하기 1.1의 제곱이 이렇게 될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복리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 원금이 100만 원이었고 얘가 이자가 10%인데 한 달 뒤에 원리합계가 얼마가 되냐 이게 1승한 거 두 달 뒤에 원리합계가 얼마 되냐 2승한 거 n달이 지났을 때 원리합계가 얼마 되냐 이게 n승한 거 이게 이제 복리로 여러분들이 원리합계를 계산한 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아시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애를 보죠. 그래서 우리 113-9번 그거만 한번 해보면 자, 우리가 240만 원짜리 컴퓨터를 사는데 우선 120만 원만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한 달 후부터 매월 일정한 금액씩 6번씩 내서 이거를 사겠대요. 그러면 내가 지금 컴퓨터를 사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120만 원, 이제 240만 원짜리가 있는데 그 중에 120만 원은 거래가 끝났어요. 120만 원은 이제 한 큐에 준 거고 그럼 나머지 120만 원 있죠. 나머지 120만 원이 있는데 우리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120만 원을 지금 받아야 되는데 지금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받기로 했냐 한 달 뒤부터 X1씩 이렇게 6번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매달 X1씩 6번 받아가지고 이 물건을 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120, 그럼 이 거래가 끝나는 시점이 이 시점이죠. 내가 X1을 6번째 받았을 때 그때 이 컴퓨터에 대한 거래가 다 끝나는 거고 그럼 이 시점에서 내가 120만 원을 이 시점까지 쭉 갖고 있었다. 그랬을 때 이 돈의 가치랑 내가 지금까지 X1씩 6번 받았는데 이 내가 지금까지 받은 돈들의 이 시점에서의 가치 그들이 같아야지 이 거래가 성립이 돼요. 이 거래가. 그러면 얘가 한 달에
이자가 지금 몇 %라고 했냐? 이자가 월이율이 0.4%라고 했으니까 얘는 120만 원을 이때 다 받았으면은 얘는 한 달 뒤에 120 곱하기 1.004의 1승만큼의 돈이 됐겠죠. 이자가 0.4%니까 우리 원리합계가 저만큼 됐을 거고, 두 달 후에는 다시 여기에 이자가 붙으니까 1.004의 제곱이 됐을 거고, 요 거래가 끝나는 시점, 내가 처음에 120만 원을 다 받아가지고 이 돈을 여기까지 갖고 있었으면 그때 120만 원의 가치는 얘가 되겠죠. 네. 근데 우리가 얘를 이렇게 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받았냐? X1씩 6번 받았어요. 매달 X1씩 6번 받았다. 그럼 내가 받은 돈의 가치는 얼마겠느냐? 우리가 계산해보면 첫 번째 달에 받은 이 X1은 얘도 이자가 붙겠죠. 얘도 이자가 붙는데 우리 얘보다 한 달 뒤에 X1을 받기 시작했으니까 이자가 한 번 덜 붙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얘는 5승의 가치가 돼 있겠죠. 5승의 가치가 돼 있을 거고, 우리 두 번째 달에 넣은 X1은 얘보다 또 한 달 뒤에 넣었으니까 4승이 돼 있을 거고, 내가 맨 마지막에 6번째 X1을 넣는 순간에 이제 거래가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 거래가 일어나려면 내가 X1씩 받았을 때 그 돈의 가치는 얘가 되는 거고, 내가 처음에 120만 원을 받았을 때 그 돈의 가치는 얘가 되니까 이들이 같아요. 네, 이들이 같아야지 우리 저 120만 원을 한 번에 안 받고 X1씩 6번에 걸쳐서 할부로 팔겠다. 이 거래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들이 같다 이것씩 세워주는 거고, 얘네들 더한 건 뭐냐? 첫 번째 항이 X고 공비가 1.004인 등비수열의 1항부터 6항까지 합이니까 여러분들이 등비수열의 합으로서 얘 구해주실 수 있고, 그게 120 곱하기 1.004의 육승이랑 같아야 된다. 네, 이렇게 식을 세워줘야지 우리가 120만 원을 지금 받던 X1씩 6번을 받던 돈의 차이가 없는 거죠. 네, 돈의 차이가 없어야지, 그래야지 이제 거래가 성립하니까 우리가 저렇게 식을 세워줘가지고 저거 풀어주시면은 X1의 값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실 수 있네요. 그래서 거의 계산을 보니까 20만 3천 원씩, 네, 20만 3천 원씩 6번을 내면 120만 원을 우리가 처음에 주고 산 거랑 똑같은 금액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20만 3천 원씩 내야 우리 사는 사람 입장이나 파는 사람 입장이나 거래가 일어나서 이런 식으로 할부로 팔 수 있게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